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주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죠? 여름철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방법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우리 건강 MC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천하장사 요리 명인 그리고 트로트 요정 요요미 씨까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참 우리 3인방도 그렇고요. 다들 이 다가오는 여름 어떻게 잘 맞아야 되나 하실 겁니다. 네.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요. 우리 피부 건강 여름철에 잘 지키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 일단 한 여성의 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면 홍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지 지금 영상으로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이 40 노처녀 쌤인데 별명은 미스 홍당무. 이놈의 빨간 얼굴 때문에 학교에선 애들한테 왕따. 모임에 나가도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부담되고 왕불안. 내가 뭘!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모른다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좋아하는 남자에게 이 얼굴 때문에 결국 외면당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조격자주 하시고 그냥 평소에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겪어보지도 않고 아는 척하지 마! 이놈의 홍당무 얼굴 이렇게 심각한 건가? 병원에서 치료까지 해야 되냐고 정말. 이 화면으로만 봐도 사실 이 정도면 좀 고민이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어디 면접을 갔는데 네네. 만기 쌤도 면접 보세요? 면접하면 한 적이 있어요. 면접을 했는데 면접관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이게 막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번에 마음은 이제 좀 이해가 가네. 네. 요즘에 그 얼굴이 하나도 밝았진 않는데? 우유빛깔이시네. 우유빛깔 네. 요염이. 아니에요. 저 완전 홍조왕이에요. 홍조왕. 에? 노래 또 한 곡 부르면 또 빨개지고 그래요. 부끄러면서 그래요? 여기 볼때기가 너무 빨개져. 속에 그런 평상시에 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심장에 열이 많은 거 봐. 심장에 열이 많은 거 봐요, 제가. 추측은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오늘의 정답을 알려주실 전문가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홍조 이거 그대로 둬도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뽀얀 우유빛깔 피부를 만들어줄 우리 안방 주치 류병직 원장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이게 피부 고민 없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잖아요. 네네. 오늘의 고민은 또 특히 안면 홍조인데 네네.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답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안면 홍조는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괴롭힙니다. 오. 내 속마음을 들킬 것 같아서 네. 자신감도 잃고 심하면은 아. 대인관계도 잘 안 됩니다. 아이고, 우울증까지 가는 사람도 열작이다. 있어요. 그래요. 우울증까지? 예. 그래서 홍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은 점점 나빠진다. 그래서 홍조 치료는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 좀 민감하고 네. 잠깐 좀 붉어지고 그런 게 홍조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홍조가 그럼 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치료 안 되면은 나 세상 살기 싫다. 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갱년기가 돼갖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나고 춥다가도 덥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게 홍조가. 이 갱년기 홍조야말로 가장 홍조 중에서 증상이 어렵습니다. 갱년기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이가 드시면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혈액 순환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보면 손발은 찬데 네. 왜 얼굴이나 머리는 뜨끈뜨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필요한 기관에만 혈관이 가는 거예요. 피가 쓸데없는 팔다리 소화기관에는 안 가요. 오직 심장, 뇌 이쪽으로만 피가 도니까 네. 그 한가운데 있는 얼굴은 계속 혈액이 거기 모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얼굴만 드립다 뜨끈뜨끈해지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갱년기 때는 여기가 난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찰할 때 손을 딱 갖다 대면 와 이거 전기 난로 같다. 이런 느낌 정도로 뜨거운 물이 많죠. 이러면 어떻게 잠을 잘까요? 어허. 어떤 증상들이 있을지 저희가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조의 대표적인 증상 당연히 얼굴 붉어지는 거 있을 거고요. 아래부터 뜯어볼게요. 붓기. 홍조에 뭐 저 붓기가 아침에 있어요? 홍조에 붓나 붓나? 엄청 붓는데 그럼 나도 붓기. 나도 저도 홍조 맨날 붓나? 보여요, 아침에. 나도 붓는데. 손도 붓고 다리도 붓고 다 붓는데. 홍조는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몰리는 거죠. 피가 들어가기만 하고
피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몰리는 거니까 심지어는 붓기까지 생기는 것도 맞는 겁니다. 아우 그렇구나. 아유 하나 더 봐야 되겠다. 네, 가려움. 가려워요? 얼굴 빨간 친구들은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렵다. 이게 대부분 홍조가 있는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홍조가 있는 분들은 얼굴이 가려움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려움증은 다른 가려움증하고 달리 먹는 약을 먹어도 가려움증이 잘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홍조하고 같이 치료를 해야 가려움증이 사라집니다. 철면피 있는 분들은 전혀 홍조가 안 뻔뻔한 생기겠네. 사람은- 뻔뻔한 사람. 예, 아마 안 올 겁니다. 예, 두꺼우면은 혈관들이 숨으니까 안 네. 보이죠. 낯짝이 두껍다. 네. 그래 낯짝이 두껍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네요. 네. 나머지도 얼른 볼게요. 화끈거림 아, 이거는 맞아요. 뭐, 네. 이거 뭐 대표적인 증상일 거고. 그쵸. 붉어지는 현상. 근데 이 붉어지는 현상이니까 중요한 게 잠시 붉어졌다가 다시 원래 혈색으로 돌아가면 홍조는 아닌 거고 뭐. 뜨거운 데 가면은 혈관이 확장되고 음. 추운 데 가면은 혈관이 오그라드는데 네. 홍조는 늘어났다가 다시 안 오그라들고 늘어난 채로 그대로 가는 게 홍조인 거죠. 네. 우리 일반적인 피부, 네. 피부들도 그러면 홍조에 잘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나타나는 그런 그래, 피부가 좀 따로 타고나기를 있습니까? 홍조가 맞아요. 잘 생기는 네. 그런 피부가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홍조가 잘 생기는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는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야 된다고요? 예. 이 안타까운 사실. 이게 관리를 잘해도 일단 타고나는 걸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0대, 20대가 홍조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 10대, 20대가 홍조, 에이, 그거 일시적인 거겠지. 아니요, 안 사라져요. 하루 종일. 어허. 자, 10대, 20대 때는 왜 오냐? 이게 흔히 얘기하는 지루성 피부염인데요. 들어봤어요. 네, 지루성 피부염이 여러분들은 아, 기름이 많은 피부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루라는 거는 구역 이름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개기름이 나는 데가 미간, 맞다. 예. 코 이렇게 코, T존에 코 바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렇죠, 털어지잖아요. 여기. 네. 옆에. 요 마름모 모양을 지루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이 튼튼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유달리 예민한 사람을 지루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예민하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밤 사이에 세포가 100만 개 죽고 100만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루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으면은 밤 사이에 세포가 재생을 안 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그 지루 구역이 까지게 돼 있어요. 네. 까지면 다음 날 아침에 붉거나 약간 각질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침에 학생들은 이거 밀죠. 그래서 이 지루성 피부염이 10대, 20대 때 홍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렇구나. 30대, 40대가 되면은 이번에는 햇볕을 많이 봐서 아하. 햇볕을 본 자리에만 홍조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눈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빨개지고 예. 뺨만 빨개지고 네. 예, 이런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홍조가 심해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거든요. 네. 젊었을 때 두꺼워도 50대, 60대가 되면 얇아져요. 상처도 이렇게 달라요. 실핏줄이 좀 비치듯이. 맞아요. 그렇죠? 이제 비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붉은기가 생기는데 이렇게 얇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계속 홍조가 오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이 홍조가 잘 생기는 피부입니다.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열이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열이 많고 내 홍조가 있는 편인데 이 지루성 피부염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네네. 지루성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나이에는 얼굴이 이 이제 홍조가 생기는 이유는 태반이 지루성 피부염이 있고 약간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건데요. 이 지루성 피부염은 처음에 별거 아니에요. 가려움이 없거든요. 그냥 붉기만 하지. 그러니까 치료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심해져서 병원에 가면은 처음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줍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딱 바르면은 일단은 깨끗해져요. 하루 이틀 안에. 오. 그럼 다 나았나 보다. 그러고 또 똑같이 그전처럼 세수를 빡빡 합니다. 그러면 더 심해져서 또 일주일 뒤에 가면은 또 스테로이드 연고를 더 높은 걸 처방을 받고 그래서 자꾸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다 나중에 안 들으면은 또 스테로이드 먹는 약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잠시 들어가고 며칠 뒤에 다시 재발하는 리바운드 현상, 중독 같은 현상이 아이고야.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병원 치료에 의지하지 말고 좋은 습관, 즉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 나는 얼굴이 가렵진 않은데 아침에 빨개지고 각질이 일어난다. 이러면 일단은 세안제를 안 쓰는 세수, 물 세안만 하셔야 돼요. 와, 그거 저도 되게 아침에 어렵던데. 물 세수만 해요. 예, 물 세안만 네. 아, 하셔야 진짜요? 돼요. 네. 그러면 그 끈적끈적해가 그래. 뜨개가 되나 안 된다. 아니, 버티다 보면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게 버티다 보면 제가 한
5년 넘게 뭐야? 물세안만. 물 삶아요? 네, 아침에. 아니 그러면은 비누칠 안 하고 그러니까 피부에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피부가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좀 강하게 키워야 돼요.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아니 저는 왜냐면 얼굴이 예. 우리가 중년들이 되면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개기름이라 하죠. 네네. 기름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해서 하고 뽀덕뽀덕 아삭삭 해야 예. 이게 이제 깨끗이 되는 것 같다 맞아요. 씻는 거 생각하고 같아요. 저는 이게 타올 있잖아요. 예, 예. 샤워 타올 가지고 비누 이태리 해가지고 타올. 안에 구멍 쏙쏙쏙 있는 그 기름기 네. 다 빼낸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보습을 하는데 예. 그게 결국은 안 좋는 너무 거예요. 설거지도 아니고 너무 많이 이제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피부가 튼튼하고 재생이 잘 되니까 견뎌준 거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재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점점 빨개지면서 이제 얇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홍조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안제를 멀리 하시고 나는 죽어도 세안을 안 하면은 찝찝해서 못 살겠다 하면은 약산성 세안제가 있어요. 네. 약산성 세안제라고 적혀 있고요. 또는 pH 5.5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하. 아, 저 본 이거- 거 같아요. 예, 가게에서. 예, 요거는 네. 특징이 씻고 나면은 개운함이 없어요. 아, 그 미끌미끌 이거 제일 예. 싫은데. 약간 미끈거림이 있어요. 뽀득뽀득해야죠. 뽀득. 예, 전 세계에서 이런 약산성 세안제가 제일 안 팔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이고야. 아하. 한국인들 성격이 이 세상에서 제일 꼼꼼해요. 깨끗한 거 제일 좋아하고. 네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나라만 때를 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씻어서 피부병을 만드는 나라예요. 너무 지나치죠. 그 빨래비누로 만기시는 빨래비누로 해라. 아니 전에 진짜 실제 저희 엄마는 어. 비누가 없었는데 진짜 실제로 빨래 비누 가지고 뭐 머리를 그 감고 우리 원래 이랬거든요. 머리 감을 때는 어릴 때 빨래비누가 했다. 아니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우리가 세안제 중에 네. 이제 뭐 클렌징이 있고 네네. 그다음 비누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오일. 바디 뭐 저 바디 샤워. 바디 샤워기 있잖아요. 예, 예. 이 세 가지를 놓고 저는 예. 그래도 제일 목욕탕에 가서 예. 그 비누 있지 않습니까? 예, 산성도 높은 거. 예. 그걸 쓰고 사면 그래, 그렇게 만지면 뽀득뽀득.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저는 비누 예, 쓰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요? 이제는 피부의 소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센 비누가 바의 형태, 딱딱한 고형으로 된 게 제일 센 근데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데요? 예, 그거로 씻고 나면 개운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는 점점 소양증이 생겨요. 나이를 먹으면은. 소양증이라는 게 그 이제 간지러운 예, 건가요? 곳곳이 가렵고 이제 목욕만 근접적. 갔다 오면은 여기저기 가렵고 밤에 아이고야. 등이 근질근질해서 네네. 잠도 설치고 따갑고. 예. 네.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되신 거예요, 이제. 자, 정말 깨끗한 것은 피부 장벽이 깨지지 않는 것이지 지금 씻는 거는 마치 프라이팬에 고기 검댕이가 묻은 거를 솔로 닦다가 프라이팬 코팅까지 다 벗겨지는 그런 꼴인 거죠. 이거 후라이팬에 하니까 비유가 딱 되네. 네. 맞네. 네네네. 그러면 이거 화장하고 나서 얼굴은 어쩌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면 깨끗이 안 씻으면은 화장품 잔여물이 남아서 모공도 넓어지고 네. 여드름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뽁뽁 씻다 보면은 네. 그 각질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각질이 오히려 모공에 박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수분 크림을 2겹을 바르세요. 그리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시면은 네. 수분 크림 2겹 중에서 요 윗겹에만 메이크업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윗겹만 살짝 날아가고 밑에 있는 수분 크림은 약간 남는 느낌으로 하셔야 그게 팁이다. 정말 팁이다. 깨끗한 겁니다. 다 밀어버리면은 오히려 그 화장품의 나쁜 독성 성분들이 뚫고 들어가 버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절대 깨끗한 게 아니죠. 진짜 이 요거 정도, 우리 내일부터 바로 이 실천. 정도는 네. 우리 진짜 꿀팁입니다. 공격크림 예를 보고 네. 계신 여성분들이 네. 정말 맞다. 꼭 알아들어야 될 팁이네요. 이게 이게. 두 겹을 꿀팁. 바르라는 게 좀 시간을 두고 네, 한 2, 3분 정도. 요거 바로 실천해야 되겠네요. 여름이 다가오는데 홍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홍조가 여름에도 좀 많이 생긴다면서요? 네, 여러분들은 홍조 하면은 겨울에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방에 또는 히터가 틀어 있는 방에 들어가면은 빨개지는 것. 네네. 이것만 연상하시는데요. 의외로 여름 홍조도 많습니다. 여름 홍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밖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선크림을 안 바르고 햇볕을 그대로 보신 분들이 홍조가 오죠. 그러니까 얼굴을 씻고 이렇게 나서 보면은 얼굴이 빨간 게 안 사라져요. 다음 날 아침에도 안 사라져요. 그러면 이거는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홍조가 생긴 겁니다. 특히 그거 남성분들은 네. 선크림을 안 바르기 때문에 잘 안 바르죠. 우리 아빠도 네. 진짜 안 바르거든요.
결국은 나이가 먹어서 40대, 50대 이때가 되면은 슬슬 홍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술 때문인가? 그런데 사실은 술을 안 먹어도 붉은기가 계속 가요. 요거는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아, 요거 겁니다. 햇볕 알레르기. 예, 그거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 내가 햇빛 알레르기인지 그냥 알레르기인지 또는 화장품을 잘못 써서 그런 건지 홍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대표적인 것은 얼굴이 빨간데 눈알 근처만 하얘요. 네. 아, 눈 근처만. 예, 예. 여기만 좀 노랗고 약간 여기 좀 빨리. 아, 저도 약간 홍조기가 좀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보시면은 목이 이쪽은 탔는데 요 턱 밑에는 V자로 안 탔어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 햇빛 알레르기예요. 아니 제가 맞아, 여기 목 완전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딱 귀 밑에 여기가 맞네, 뒤에 그러네. 빨개요. 예, 밝았다가 여기도 좀 아무래도 뭐 땡가 싶어가지고 막 밀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목은 또 어느, 하얘지네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 김이 같이 바뀌더라고 이게. 목은 또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목은 완전 21호. 예, 그러니까 남성용 홍조는 특징이 네. 요 바깥쪽에 더 많이 생겨요. 아하. 여성분들은 요쪽 뺨 안쪽에 생기고 네. 남성분들은 뺨의 바깥쪽, 목 밑에 또는 귀 밑에 쪽에 홍조가 생기고 이게 처음에는 불다 하다가 나중에는 기미가 됐네. 김 저거 김인데? 예, 그래서 이거를 농부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네. 밖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부분만 유달리 그 홍조가 많이 생기고 심하면은 지렁이처럼 실핏줄들이 수백 개가 보입니다. 아, 요즘 농사 지으세요, 교수님? 아니 내가 선말 때문에 그래요. 섬에 어머니들 만나러 가다가 내가 그 노출 너무 햇빛이 쨍쨍하고 모자 쓰면 되지. 그것도 만기 씨는 그래도 멋지다. 계절도 안 가리고 밤낮도 안 가리는 홍조 때문에 힘든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홍조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여성분의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닥터의 진료일기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이분이 오늘 진료일기의 주인공 이미숙 씨인데요. 만에서는 얼굴을 잘 안 씻으신대요. 저희가 실제로 한참 지켜봐도 세수하는 모습이 안 보이던데 안 좋은 거 그렇게 아닌가?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내린 처방대로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6개월 전에 갑자기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벌거이 이제 홍조가 좀 나타나더라고. 그게 갱년기 초기 증세라 하더라고요. 자주 씻는 거는 좀 그거 하다고 해서 이제 그냥 물 세안만 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물로만 세안하고. 어떻게 이게 빨갛게 열이 오르고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붙일 게 없나? 저기 열이 올라. 이게 홍조가 생기면 이렇게 열도 좀 같이 나나 봐요. 네, 그냥 얼굴만 빨개지는 게 아니고요. 얼굴, 목, 상체까지 열이 나고 달아오르는 느낌도 들고 화끈거려서 괴롭다는 분들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올라오면서 깝깝하면서 벌겋게 올라오더라고요. 열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갱년기 겪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친구야 근데 이렇게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열이 나고 화끈거리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홍조는 단순히 얼굴에만 국한되는 증상이 아닙니다. 홍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미숙 씨도 갱년기와 홍조가 겹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외출을 하는 것도 많이 꺼렸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 네가 내 엔기피증도 생겨지는구나.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 꺼려지고요. 이제 개모임이나 친구 만나게 되면 그것도 못 나가게 되겠더라고요. 벌건 그 얼굴을 보이기가 꺼려서요. 아, 이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치료를 결심하신 거네요. 네, 홍조 레이저와 이온자임 진정 관리로 붉은기를 완화했고 또 속건조를 개선해서 열감도 없앴는데요. 지금은 집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도록이면 세안을 안 하고 자극을 주는 일을 피하면서 제 처방을 잘 지키고 있네요. 진정 그 클리닉도 받고 레이저도 같이 겸해가지고 했습니다. 치료받으면서 차츰차츰 그게 한 3개월부터 차츰차츰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홍조 오기 전에는 크림증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치료되고 나서는 물세안으로 많이 하고 너무 자극적인 거를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말고 보습을 많이 크림을 많이 발라주고 천천히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확실히 요즘 가장 달라진 게 표정인 것 같죠? 네. 홍조랑 우울을 떨쳐내고 이렇게 자신감과 행복을 되찾은 이미숙 씨. 건강한 피부로 더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전까지 뭐 얼굴 뻘겋고 뭐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좀 심각할 정도로 저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좀 심각하네 저것도. 예, 예. 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심장도 두근거리고 협심증까지도 가고요. 그래서 뭐 골다공증, 불면증, 정신과 질환까지 다 합쳐지니까 네. 너무너무 복합적으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자체가. 어허.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나이 먹으면 여성분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갱년기 오면은. 근데 잘해주는데 더 잘해달라 하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학교 오면 어떡하죠? 남자가 합병 오면 이게 더 안 좋잖아 이게. 너무 잘해달라고 해도 안 되겠군요. 네. 남편은 없는데 제가 왜 걱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치료가 홍조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영상에서 말해주네요. 홍조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는 건가 봐요. 홍조는 조기 치료만 한다면은 충분히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와갖고 홍조 레이저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홍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활동성 홍조하고 비활동성 홍조. 그러니까 활동성은 혈관이 확장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레이저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피부는 우리가 콜라겐하고 그 안에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히알루론산이 적으면은 혈관이 마음대로 팽창할 수 있어요. 우리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은 숨 마음대로 못 쉬죠. 네. 깝깝해서. 맞아. 우리 피부 속에다가 히알루론산이라는 원래 있는 물질이 없어지면은 이거를 가득 채워줘요. 그러면 혈관이 마음대로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활동성 홍조가 좀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광 주사라고 부르는데 저 맞아봤어요. 예, 이거 아, 하는데 그 이 얘기 물광 주사가 그냥 우리 피부에 물광이 떨어졌으니까 이 물광 주사를 채워주면은요 우리 피부 속에 물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네. 물광이 없으면은 여기서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진짜 많이 물광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물광이 없으면은 그 저수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광 주사를 맞고 물을 많이 먹어야 물이 얼굴에 저장이 되고 그래야 홍조가 안 심해지죠. 그렇구나.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활동성 홍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계속 빨간 거예요. 언제 봐도. 언제 봐도. 늘 예, 늘 빨개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실핏줄들이 보여요. 짠 핏줄들이. 예, 잔핏줄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 봤어요. 많죠. 맞아요. 여자 맞다. 보라색으로 그죠? 예, 예. 가나다라 십을 막 튀어나오는 거지. 심지어는 보통 분들 40대가 되시면 코 옆에 실핏줄은 다 있어요. 여기 옆에. 네네네. 예, 맞아요. 빨개요, 예, 그건 다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비활동성 홍조인데 이럴 때만 레이저가 잘 돼요. 그래서 예. 혈관 레이저는 비활동성 홍조에 된다 이렇게 하고 오셔야지 무조건 홍조가 있다고 레이저를 맞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피부과에서 이렇게 진단 받고 싶어요. 홍조 되게 심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스케줄이 좀 많다 그죠, 보니까 피부과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집에서 진짜 네. 간단하게 아니면 정말 조금의 돈으로 예. 이제 이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모든 대세가 홈케어잖아요. 네. 집에서 하는 거. 그 병원에 가봐야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안 씻습니다. 어머니 아 어쩌고 진짜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세안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안만 하세요. 안 씻는다고? 예.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물세안만 하고 세안제를 쓰지 말아보세요 하는 것만 해도 일주일 뒤에 좋아졌어요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건데 요요미 씨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세안만 해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스킨, 로션, 토너 이런 묽은 거 사용하지 마세요. 다짜고짜 수분 크림이나 영양 크림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네. 아. 예. 특히 그 수분 크림이나 영양 크림을 냉장고에 넣고 차게 쓰시는 겁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바로 눈곱만 닦고 수분 크림 한번 바르고 3분 뒤에 또 한 겹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대로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저녁 때 세안을 할 때는 뭐 클렌징 크림, 클렌징 워터, 클렌징 로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손에서 거품을 탁하니 만들어서 예. 거품을 얼굴에다 묻혀갖고 예. 샤워기를 뿌리든지 찬물을 튕겨서 뭔가 덜 씻는 느낌이 아, 들어야 약간 돼요. CF에서 하듯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비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이 세안제를 어쩔 수 없이 쓰시더라도 비비진 마라. 이렇게. 예, 홍조가 있을 때 그럼 절대 요렇게. 비비면 안 돼요. 그렇죠. 두들겨서 해서 아유 메이크업 가루가 남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메이크업 가루가 남아도요. 네. 일주일 뒤에 피부 밑바닥에 있는 모세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 위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은 같이 떨어져요. 자연 탈락할 건데 그걸 미리 떨궈 버리니까 재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피부는 자꾸 예민해지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그냥 화장품을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냥 크림 하나만 쓴다. 그리고 이제 크림을 바른 다음에 나는 홍조가 심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홈케어를 하는데 홈케어가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쉬운 게 알로에 젤이 바르는 것 중에서는 가장 항염과 열 빼는 데 좋습니다. 알로에가 예, 근데 알로에를 먹지 마시고요. 알로에 젤을 사다가 우리 얼굴 닦는 화장 패드 있죠? 예, 예. 손 네, 패드. 예, 예. 거기다가 이렇게 짜서 냉동실에다 얼려요. 예. 그래서 얼굴에다가 홍조 있는 부분에다 탁탁 붙여갖고 예. 15분이나 20분 정도 기다리면은 아, 시원하겠다. 예, 그 붉은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날 탄 붉은기를 그날 없애버리면은 홍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같은 남자잖아요. 네네. 원장님 피부는 그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두껍고 예, 저도 두꺼운 편입니다. 아, 지금도요? 예, 예. 저도 철면피. 근데 남자들도 이게 홍조가 생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술을 먹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화가 막 확 오면하고 그럼 화나면 얼굴 밝아지고. 얼굴이 막 네. 지금도 막 이게 뭐 힘을 써도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죠. 혈압이 올라도 막 밝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는 횟수가 높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예. 그럼 홍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게 2, 3분 안에 안 사라지면 홍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엿기를 든다든가 이러면은 얼굴이 빨개지는데 딱 엿기 내려놓으면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는 분들은 일단은 고혈압을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얼굴 쪽에서 피가 안 빠져나가요. 어허. 그래서 얼굴에 피가 계속 몰려 있으면 얼굴이 계속 붉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부 관리 꿀팁까지 저희가 원장님께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피부 관리하면은 카더라가 가장 많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좋다더라, 누가 했는데 좋다더라, 이 맹신했다가 또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더 젊고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 방법 공개 클리닉 웰에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라 통신에 물고 웃는 카드람과 그리고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 여행 OX 극장. 오늘만큼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아, 저도 이길 왜냐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증명을 받았어요. 물산 좋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 꾸준히.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네. 카드라 통신의 가장 신뢰도를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발넓은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정보를 다 듣고 옵니다. 네. 네, 미리 이 방송을 하기 전에도 이미 정보를 다 듣고 왔어요. 저 밤새 검색하고 왔습니다. 지금 눈 빨간 거 보이시죠? 그래요? 저는 하여튼 이게 지역의 한계가 있까 싶어가지고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인맥들을 다 전화해가지고 안 그래도 피부에 전화요금이 관련된 그렇게 많이 나오셨다고. 네 전화요금 뭐 네. 누가 이길지 오늘 한번 네. 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팩이나 필링으로 모낭충을 죽일 수 있다? 모낭충? 모낭충? 그 모공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모낭 속에 기름을 먹고 사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엄마야. 기름을 얼굴에도 있나? 예. 그런데 이게 절대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홍조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여드름처럼 변질돼요. 자, 문제가 그러면은 그 네. 팩이나 필링 같은 제품으로 예. 모낭충을 죽일 수 있다. 예. 죽일 수 있겠죠. 잠깐만 네. 기다려봐요. 저그 여보세요? 뭐라고? 어디다 대나 그래 맞지 내 말이 그럴 때 가자. 친구들 다 물어봤나? 그래 오케이 알았어. 누구예요? 아 친구요? 친구요? 전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근데 이게 모낭충하고 이런 것은 저도 잘 알잖아요. 근데 뭐 기생충, 모낭충 이것들은 반드시 약이 있어야 되지. 네. 일반 뭐 저도 팩해요. 팩하고 필링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절대 모낭충이 안 죽더라고. 저는 생체 실험을 통해서 제 말 꼭 믿으세요. 저는 생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팩하고 하는데 뻥친다. 아니 진짜 제가 이게 안 죽더라고. 팩을 저녁마다 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지금 저한테 인사하고 있어 모낭충. 뻥. 제 말 이번만큼은 노영민 씨 꼭 믿으세요. 아닙니다. 카드라 이거는 통신만큼 정확한 정보는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네, 가짜 뉴스 절대 아닙니다. 아,
진정으로. 근데 네. 요요미 씨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 뷰티 블로그 이런 거 검색 얼마나 많이 해봅니까, 그죠? 절대 모낭충 챙길 수 없어요. 모낭충 박멸팩, 모낭충 없애주는 깨끗한 피부 만들어준다는 뭐 필링 젤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제가 광고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다 해갖고 다 그게 해봤는데 진짜겠나? 하나도 안 죽었어요. 저는 몰라. 모낭충 정도는 팩이랑 필링 같은 거 좀 해주면 집에서 박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응원하겠습니다. 있는 그 SNS의 지식보다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쭉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무시 못합니다. 저 그렇게 해서 옛날에 저 병도 났었습니다. 어떤 병이요? 옛날에 저도 이제 간염이 걸려가지고 네. 했는데 그 카드라 통증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디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그걸 먹고 진짜 났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개 클리닉 외래들은 이런 카더라를 상당히 지향하는 편입니다. 아니 우리 의료 프로그램에 아니 이거랑 그래 같아요. 아니 보자니까 나중에 우리 저 원장님한테 누구 말이 정답이냐 보자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일단은 어때요? 우리 일단은 참 나도 오늘은 머리가 무조건 아프다. 재밌고 따라오세요. 그럼 한번 따라가 네, 볼까? 재밌고 따라와야 돼. 저는 네. X 같아요. X. X. 박멸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아, 우리 해도 안 될 거. 나는 그래도 의리에 사는 여자다. 그래 2대2가 돼야죠. 네. 네. 괜히 아니 아이 누님 그러면은 지난번까지 나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뭐라카노? 젊으나 있다고 좋다고 캐사트만 나 떠났다. 아, 그걸 사회적인 뭐라카노? 거리가 어. 결국 마음의 거리가 되는 거죠. 두 분 좀 결별했네요. 네.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과연? 죽일 수 없습니다. 저 반려 모낭충이네요. 반려 모낭충. 요즘에 아니라, 얘. 보면은 모낭충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는 비누 저 분명 광고 봤거든요. 그리고 팩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팩 뜯는 소리까지 나는 그런 CF도 맞아요. 있어요. 예. 하얀 뭐 피지랑 예, 막 싹 그래서 꺾이는 거. 거기에 벌레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나오죠. 엄마야. 네, 그거 다 나오는데 죽일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모낭충은 자연적으로 우리 몸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장 속에 유산균이 원래 살아 있어요. 이 많은 균들이 이게 다른 나쁜 균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낭충도 우리 피부 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 다만 네. 개수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개수가 수십 배 증식하면서 각 모낭마다 수십 마리씩 살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드름처럼 볼록볼록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모낭충은 먹는 약을 해도 겨우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강한 비누를 쓴다든가 팩을 해서는 오히려 주사가 악화되고 모낭충이 많아집니다. 절대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역시 요요미 어우, 씨가 야. 똑똑하네. 눈치도 빠르고. 두 번째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차가운 스킨을 듬뿍 바르면 홍조가 가라앉는다. 알로에 그거 말씀하셔서 그거 차가운데요? 그것도. 그러면은 잠깐만. 아까 말씀하신 것만 하면은 또 근데 이게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함정 없어, 함정을 함정. 조심해야 돼. 함정 없어. X. 아까 이야기했잖아. 네. 홍조가 있는 분들한테 알로에를 갖다가 발라 이렇게 했잖아. 해가지고 시원하게. 차가운 데 넣었다가 네. 얼굴에 이거 딱 대면은 이 홍조가 사라진다. 당연하죠. 이게 왜냐면 이게 차가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까 원장님이 딱 했죠. 카드라 통신에 저는 또 하나 왔습니다. 왜냐? 네. 이게 혈액이 아까 얼굴에 여기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게 얼굴로만. 주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조가 난다 그럼 그러거든요. 얼굴에 부항 뜨면 되지. 뭐? 얼굴에 부항 뜨면서요. 아, 피 뺀다고 여기다가? 아이고 배 아프다. 아이고야, 야, 그 얼굴에. 아, 그 그냥 한번 지식이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짓은 하지 뭐. 말자. 그래, 소리를 딴 듣네요. 짓 그거 하지 마. 제 얼굴이 저는 빨개졌어요. 빨개졌어요. 아주 빨개졌어요. 홍조기 왔다? 부항 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이 카드라 통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근데 이걸 차가운 걸 대면은 이 차가운 거에 있는 거는 혈액은 차가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가 딴 데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홍조가 없어진 수 반드시 저는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스킨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원장님 뭐 먹고 삽니까? 아, 지금 사는 거 원장님은 잘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원장님은 제가 볼 때는 이 공개 클리비를 위해서 지금 좀 맞추셔야 됩니다. 원장님은 지금 이거 제 생계 나와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당연하죠. 잠깐만요. 왜냐면 아까 닥터 진료 얘기도 이거 하는 집에서 하는 건 좋지만 저는 약간 오히려 화를 차가운 게? 아까는 그 알로에
아 이게 먹고 사는 데까지 정보가 정확한 겁니까, 원장님? 네, 일단 아까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아까 이야기하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돼요. 차가운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함정이었습니다. 자, 역시 모든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몇 번 해보니까 알겠네요.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스키나 피노 같이 물 종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성분이 증발하면서 내 피부의 피부를 깨버립니다. 피부 작업을 깨끗하게 쫓아내고요. 오히려 수분 영양분을 긴장력을 자연스럽게 바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그 아쿠아스킨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딱 발랐을 때 그 알코올 딱 느낌 나면 예. 다 하고 시원해지는 그런 것처럼. 완전 비교되죠. 남자도 그게 매력인데. 이거 한번 해보고 그래서 코로 싹 들어올 때그 향 있잖아요. 진짜 원장님 아프십니까 싶어요. 왜냐면 화장품 회사는 원장님 폼 깐트 엄청 챙기겠는데. 그러니까 화장품을 정확히 쓰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로요. 이 화장품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퀴즈 주시죠.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화장품은 스킨, 에센스, 수분 크림 순서대로 발라야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것도 고민되네. 그래. 아니 원래 근데 아까 순서대로 그게- 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수분크림 바로 발라도 된다 했는데 스킨, 에센스, 크림, 그다음에 로션. 이 순서대로 발라야 된다는 거죠. 네.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아니, 저는 이게 그다음 선크림. 아니 그다음 그렇게 바를 필요 없어요. 제 어머니 장모님 보니까 한참에 다 바르거든요. 섞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아 진짜로요? 네. 스킨 바르고 또 열어서 뭐 에센스 맞아요. 바르고 크림 바르고 뭐 하여튼 바르니까 귀찮아가지고 진짜 조금씩 딱딱딱딱 짜가지고 한참 아이고, 말을 참말로. 쫙 비워서 막 말이가 그렇게 하니까 소리가. 이게 아 그럼 뭐 밥도 맨날 비빔밥만 드시겠네요. 진짜 비빔밥 좋아합니다. 정말로. 근데 이게 한참 이렇게 딱 해서 딱 바르니까 이게 뭔가 확 스며드는 것 같고 네. 촉촉한 기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 네. 그냥 이거는 순수에 관계없이 바르면 건강한 피부는 순수 관계없이 아무데나 발라도 좋아집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글 봤어요. 그 검색해봤을 때 그거는 묽은 순서대로 바르는. 아니요. 물 그거는 같은 거를 먼저 바르고 회사에서 점점 팔아서 고집한 팔아가지고 어찌 장사하는 이쪽에서 하는 거죠. 제 카드가 맞다. 그분들은 뭐 먹고 삽니까? 누가요? 화장품에서 아까 원장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자신 어떻게 있으세요? 바르냐가 중요해요. 네. 저 자신 있습니다. 화장품 CF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돌았으니까 제가 유현미 씨도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발라요? 세안했죠. 그다음 제일 먼저 뭐 바르세요? 저는 그냥 섞어 바르고 나서도 수분크림 하나. 두 분 같이 그냥 비빔밥 드세요. 아 정답. 아유 나도 막 진짜 비빔밥 그냥 하나 바르잖아, 그죠? 저도 섞어 바를 때 있어요. 진짜? 오이 아니 오이라고. 그러면 이래 한테도 이거 다 짜라갖고 아니 찍 이래 그거를 바른단 그렇게 말이야. 바르니까 진짜 얼굴이 촉촉하고 더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지금 우리 이거 화장대를 진짜 싹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바꾸면 진짜. 우리 통일을 원장님 하자 말씀 이래. 듣고 오늘 네.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 중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립으로 화장품 꽤 들어보자. 미쳐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예. 이게 제가 집에 있는 거 싹 다 해서 쓰레기통 다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기 쌤 화장품 CF도 지금 포기하셨거든요. 네. 네. 정확한 정답 빨리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죠. 부탁합니다. 네, 정확한 것은 화장품을 모두 순서대로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우, 예. 아따 우리 좋아하네. 자, 여러분들 화장품은 야, 네. 마치 이 기성복처럼 세트로 네. 스킨, 로션, 에센스, 수분크림, 그다음에 선크림 이런 식으로 모두 발라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화장품은 내가 열심히 필요한 하셨네. 것만 하셔야 돼요. 네. 필요한 것만. 네. 자, 오늘 주제가 홍조 아닙니까? 네. 네. 자, 홍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막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피부가 얇아요. 근데 얇은 사람이 자꾸 물 종류로 된 화장품을 쓰게 되면은 그때는 시원한지 몰라도 피부 장벽은 점점 깨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알코올이 든 성분들은 다 빼시고요. 자극이 특히 물 성분도 처음엔 바를 땐 촉촉하지만 네. 증발하면서 내 물 성분을 뺏어가요. 그 더 금방 건조한 것 같아요. 예, 더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홍조가 있는 분들은
수분 크림을 2겹 바른다든지 아니면 영양 크림을 2겹 바른다든지 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이 시대에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화장품 다이어트. 한 가지만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굳이 여러 가지를 쓰면 좋아진다. 이거 환상입니다. 저도요, 솔직히 예전에는 스킨 로션, 뭐 순서대로. 에센스 막 이렇게 순서대로 많이 발랐었어요. 예. 근데 많이 바르다 보니까 얘가 이게 오히려 뭐가 나더라고. 그래서 줄이고 하고 그래서 저는 2가지 한 거죠. 그 그렇죠. 진짜 피부 톤 좋다. 근데 진짜 얼굴이 작아가지고 진짜 오래 쓰겠다. 네. 그래가지고 띡띡띡. 우리 진짜 아니 요요미 씨가 민설 씨보다 피부가 훨씬 더 네. 그냥 탄력이 갑자기 있죠. 왜 그러세요? 아니 그 많이 바르고 20대인데. 아니 이게 안 바른대잖아. 좋아요. 좋네. 오늘 퀴즈 대결하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몰랐던 거 제대로 알게 되신 것들 많을 거예요. 카더남 그리고 검색녀의 대결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닥터의 냉장고 황금 음식 아무 무기나 효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팔이 너무 아프다. 얼굴가 맛있습니다. 참 피부 잘 지키는 튼튼하게 유지하는 뭐 운동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뭐 생활 습관 같은 거 좀 있으면 더 알려주시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으로서 홍조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운동 많이 해보세요. 얼굴 더 더 벌개지죠. 벌개지죠. 그렇더라고요. 특히 야외에서 하면 더 벌개지고. 네. 자, 그런데 운동 말고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모든 홍조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 중에서 나는 홍조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깨가 결려서 그 등 쪽이 결려서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자세가 잘못돼서 목을 조르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얼굴 쪽으로 다 몰리고 심장 쪽으로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잘못 자서. 그래서 이 자세 교정을 하고 나서 등도 안 아프고 홍조도 해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는 방법은 네. 아야. 진짜 주무시면 안 돼요. 이 자식은 절대 안 되지.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자세로 주무시는데 예. 이제 그 혈압이 있거나 또는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예. 홍조하고 관계 있는 혈액순환이 있거든요. 예. 그걸 계산하는 수면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하는 혈압에도 거냐면요. 좋습니까? 예, 혈압에도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똑바로 하늘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베개를 보통은 머리에 하죠. 네. 하지만은 거꾸로 요거는 목에다 하는 겁니다. 목에다가. 젖히고. 예, 아이고, 목에다가. 너무 그래서 우리 아프겠구만. 인공호흡할 때처럼 예. 턱이 위로 올라가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경정맥이 열리면서 동맥이 올라갔다가 정맥이 내려가요. 네. 근데 우리가 베개를 머리에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목이 꺾이면서 네네. 맞아요. 정맥이 막혀요. 그러니까 피는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못해요. 아.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어깨 죽지도 아프고 그다음에 심하면 등짝까지 아프거든요. 밤에 잘못 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네. 베개를 잘못 써서 그래요. 베개는 아. 이런 분들은 목에다 해야 돼요.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네. 이게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요 목이 풀려야 이게 목도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 건강에도 좋고 여기가 제대로 혈액순환이 되는 포지션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예. 얼굴 쪽으로 홍조기가 있는 사람들 혈액이 좀 많이 못 가게 예. 이렇게 전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동맥 피는 올라가는데 정맥 피가 여기 막혀서 안 내려갑니다. 아 그럼 압이 더 생겨요 얼굴에? 예. 그러니까 목이 네. 쭉 펴지는 거는 이렇게 해야 목이 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이 막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원장님 이게- 이게 그 거북목에도 되게 좋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네. 거북목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예. 자는 사람들은 예. 저 같은 게 이렇게 바로 못 자거든요. 무호흡 예. 때문에 예. 이렇게 이게 이래가지고 예.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홍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주무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제가요 네. 매운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맵고 그래, 막 맞아, 짜고 그런 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예. 이게 많이 먹다 보니까 조금 올라올 때가 조금 있어요. 예, 그 예. 다음 날에 이게 예. 먹어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예. 열이 계속 오르니까 그 예. 다음 날에 하나가 팍 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식습관 같은 것도 홍조나 주사에도 이렇게 영향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많죠. 좋은 식습관을 갖지 않으면은 주사나 홍조가 낫질 않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해도 집에서 하는 습관이 나쁘면은 개선이 안 되죠. 특히 매운 음식, 캡사이신 이거 정말 적이에요. 저게요? 그래요? 네. 심지어는 그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다음에 술. 네. 이건 누가 봐도 이 세 가지는 먹고 나면 빨개지는데요.
아니 매운 음식 먹고 나면 얼굴 빨개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죠? 술을 예. 마셔도 얼굴이 좀 잘 안 빨개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은 좀 마셔도 좋은 되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간이 좋은 거죠. 제가 좀 그렇다면 제가 좀 그렇다면 얼굴이 잘 안 빨개져가지고. 아. 진짜 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냉장고에는 어떤 음식들이 들어있을까요? 닥터의 냉장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자, 홍조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닥터의 냉장고로 한번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해. 홍조에 나쁜 거를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커피 같아요. 아니야? 커피, 카페인 든 거 이거 너무너무 안 좋아요. 자, 이건 빼고 자, 홍조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비타민 C도 많고 건강에 좋은 거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인 황금 음식 이겁니다. 오렌지? 오렌지를 아, 직접 오렌지. 이거 차게 해서 드시면 홍조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여름 더위를 나기도 과일이 정말 좋다. 좋고요. 시원하겠다. 얼굴 홍조에 알로에 정말 좋다. 특히 이거 홍조 죽이는 데는 아주 쿨링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 먹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생알로에는 먹기 여러분에게는 힘들어요. 못 먹어요. 알로에는 이글거리가 먹지 예. 마시고 차갑게 얼려서 팩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얼려서 저렇게 불 얼렸다가 붙이고 살짝 잘 녹이면 가시고. 잘 떠져요. 일단 응급조처 저렇게 최고 2, 3분만 자, 있으면 떠져요. 저렇게. 홍조에 좋은 재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 여름에 묵 많이 드시죠? 예. 하지만 아무 묵이나 효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료로 만든 묵을 드셔야 안면 홍조에 효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묵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 도토리지.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메밀도 이 있다. 묵을 국수처럼 맞아요. 메밀. 잘게 썰어서 이 저거는 오이 메밀이 냉국과 아니네. 함께 같이 드시면은 안면 홍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면 홍조에 가장 효과가 좋은 즙. 자, 이 검은 용액은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요? 커피. 저 스튜디오에서 매실인데?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건데요. 매실. 이것은 갱년기 아니다. 홍조에 누구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것을 여름마다 마시면은 안면 홍조가 많이 좋아지고 몸의 열조차 떨어지게 됩니다. 콜라. 네, 방금 이 원장님 댁 냉장고에서 본 그 즙 과연 뭘로 만든 걸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저희 앞에 다 있잖아요. 이거 맛보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이게요? 표정이 아마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이게 짠. 굉장히 까맣는데 무슨 냄새인데 이거? 아우, 인진수. 아니죠. 쑥은 이렇게 까맣질 않죠. 근데 솔직히 너무 쓰다. 쓰죠. 이래? 예. 인진수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칡즙입니다. 아이고. 칡즙. 제가 먹어본 것보다 더 쓴 것 같아요. 네, 저 산에 가다가 저 중간에 중턱에 막 파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좀 맛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칡 속에는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스트로겐이 네. 자연에서는 이 칡 속에 가장 많습니다. 원샷 해야 되겠다. 그럼 저는 안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남자는 안 먹어야죠. 자, 여성 호르몬.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근데 남자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 많이 주잖아요. 아줌마 되잖아요. 더 아줌마 되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럼 이거 안 먹을래. 드셔도 돼요. 아니 안 그래도 네. 요즘은 이게 네. 그 뭐야 갱년기에 와서 그런지 예. 막 이상한 영화 보고 이러면은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고 막 이러거든요. 안돼 아예 안 먹을래. 난 안 먹을래.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예. 녹두인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녹두. 네. 네. 콩 종류죠. 이소플라빈이 많이 들어있는 이 콩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D가 홍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섞어서 지짐이 할 때도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녹두전. 예, 녹두전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거 뜨겁단 말이에요. 음식 자체가 네. 뜨거울 때 먹어야 되니까. 그 녹두를 그렇게 안 먹고 이걸 포로 만들어서 묵으로 만들어서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구나. 이 녹두가 특히 몸의 열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녹두는 남자도 먹어도 됩니다. 특히 화가 많으신 분들. 야. 예. 선생님. 녹두밥 예. 드셔야 되겠다. 음. 이렇게 쓴 칡즙 이거 써가지고 먹기 힘들잖아요. 우리 박경래 요리 명인께서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준비하셨대요. 우와. 얼른 보시죠.
가까이 되는데 안면의 홍준의 좋은 음식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 녹두하고 칡은 열을 내려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양갱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양갱이? 어머 귀여워. 근데 저게 손이 엄청 많이 가는데 저게 오. 양갱이 만들려면. 칡은 이거 뿌리를 막 채를 절구통에 찢거든요. 물이 나와. 물론 물을 앙금을 감자 앙금 내듯이 앙금을 싹 내면 이게 칡이 앙금만 났으면 그뭐 칡싹 끄다가 내가 말린 겁니다. 요거는 녹두를 그냥 냄비에 넣고 한 2시간, 1시간 푹 삶았어요. 삶아갖고 이제 앙금을 내는 거고, 그러고 그러면 한천 좀 달짝지근하기 위해서 설탕, 약간 그래도 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금. 또 꿀은 이거는 열을 내리게 하는 성분이고 꿀은 열을 높여주게 하는 성분이라서 자, 오늘 요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볼게요. 그거 붓습니다. 자, 한천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한천이 요거 100g입니다. 100g. 10g. 헷갈리시나 봐요. 10g이지. 한천을 8g. 말 편집해. 요래 좀 불카나야 됩니다. 자, 이거 녹두는 200g입니다. 물 한 컵을 또 부을게요. 녹두하고 칡은 똑같은 용량으로 1대1로 하세요. 눈대중은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하는데 진짜. 이거 봐. 야, 그러면 네가 해라. 야, 있네. 좀 먹고. 어머, 죄송해요. 교양야가 묻다. 잠깐 올라주는 곱게. 저래 보면 미숫가루 같다. 볼게요. 그렇네요. 네. 칡하고 녹두하고 용량으로 같은 동량으로 있고 지금 여기 물이 몇 컵인 거 하면 3컵 넣는다. 4컵. 그것도 안 보나 앞에서. 그런데 이거 소금입니다. 시가리 넣은 만큼 이렇게 좀 넣으세요. 아유 큰일 났네. 근데 요즘 제법 오래 저어야 되겠네요. 팔이 아파가 먼저 힘들 것 같은데. 까불렸던데. 점점 양갱이가 돼가네요 팔이 색깔이. 너무 아프다. 이것도 칡하고 제작진까지 또 같은 투입을 동량입니다. 다 1대1대1입니다. 그러면 나는 설탕을 조금 적게 한다 그러면 약간 덜 부으세요. 자, 요거는 올리고당. 자, 요거는 100g입니다. 자, 자식, 잘 드시네. 몇 살입니까? 애인 있나? 너무 잘하네. 자, 이 완성됐거든요. 약간 밤마다 먹어도 됩니다. 틀이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초콜릿 자, 냉장고에 한 서너 시간 탁 넣어놓으면 이게 식으면 응고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있거든요. 일단 요거 해갖고 안면 홍조에 좋은 녹두 양갱이 완성됐습니다. 맛있습니다. 다 만들어 놔서 보세요. 네. 먹기 아이고. 아까울 만큼 예뻐요. 음. 칡 그리고 녹두가 들어간 양갱이 먹어보죠. 네. 확실히 단맛이 있으니까 먹기가 훨씬 낫다. 그렇네요. 지금 쓴맛 때문에 먹기가 힘든데 쓴맛은 하나도 없네요. 단맛만 쏙 들어오는데. 한개 더 먹고 싶어요. 하나 더 드세요. 박수 우리 어머니 진짜 박수입니다. 진짜 칡의 쓴맛도 없고 그리고 또 녹두의 텁텁한 맛도 없고 그러면서 달고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레시피 잘 팔리겠는데요? 가게 한번 내시죠. 우리들이 또 한 해볼까요? 더 이상 홍당무로 살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께 내려줄 오늘의 한 줄 처방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씻지 마라. 씻지 마라. 앞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너무 너무. 홍조가 있고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여성분들은 물 세안만 하세요 하면은 이거 찝찝해서 어떻게 해요 하는데 사실은 그 찝찝하게 피부를 덮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피부의 보호막이에요.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데 우리는 이걸 개기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번들번들한 거. 예, 그게 오히려 막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그걸 제거하시면은 더 나빠져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이크업을 지울 때 피부에 모세포가 죽을 정도까지 이렇게 꼭꼭 씻는 거, 특히 각질 제거나 스크럽을 쓰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도 정 쓰고 싶으면 가볍게 톡톡 두들기듯이 빡빡 씻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